네, 연속기획 힘내라 한국 증시 코스피 5,0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길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획 특집 마련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수가 살아나려면 반도체가 분명히 살아나야 되겠죠.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이 시간은요, 메리츠증권 양승수 리서치센터 연구원과 함께 진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리포트만 보다가 또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반갑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가요, 반도체 지원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AI 미래기획 수석직을 신설해서 네이버 출신 참모까지 임명을 한 상태인데, AI 산업 육성 구체화가 어느 정도로 좀 진전이 될지 연구원님은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소버린 AI가 부상하고 있고요. 최근에 젠슨 왕이 유럽을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소버린 AI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이런 거대한 흐름과 부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소버린 AI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인 AI 데이터 건설이나 GPU 확보, 반도체 기술 확보 같은 그런 부분들이 기대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적인 AI 반도체부터 AI 인프라, 서비스까지 사실 되게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모든 산업에 호재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특정 사업에 좀 치중되어서 호재로 작용을 할지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들을 좀 집중 조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사로도 접하셨겠지만 이제 SK그룹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가 보도되었는데요. 아시겠지만 근 20년간은 이 IT 시장의 전방 시장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AI와 함께 스마트폰이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전방 시장으로 전환할 거다라고 강조드리고 있고요. 2000년대 스마트폰의 성공 시절을 복귀해 보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카메라 모듈이나 기판 디스플레이 그뿐만 아니라 그 부품 생산을 위한 건설 계열사들까지도 이 스마트폰이 실적 성장을 견인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들 역시 사업성이 검증될 경우 이제 새로운 밸류 체인이 형성되고 밸류 체인 전반에 호재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닉스를 이야기하는데 HBM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HBM에 편승한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가 26만 닉스를 좀 경신을 했고, 네. 삼성전자는 역시 오르긴 올라도 6만 전자 회복이 참 힘겨워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3분기부터는 삼성전자 조금 다른 결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는 증권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HBM에 좀 제대로 편승했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하반기에 좀 삼성전자 향 뉴스를 좀 기대해 봄직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사실 하이닉스는 계속 잘할 것 같고요. 초기부터 많이 앞서 나갔고 현재 시장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HBM3 이쪽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세대 신제품의 HBM4 같은 경우도 경쟁사들보다 훨씬 빨리 올해 3월에 이미 샘플을 출하했죠. 사실 이건 기사가 나온 거라서. 그리고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서도 내년 물량에 대해서도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HBM3E에 이어서 HBM4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후발주자로서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제 개선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나온 거니까요. 브로드컴이나 이제 AMD 같은 주요 고객사들로의 일부 성과도 나오는 모습이고,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HBM4에서 경쟁사들과 다르게 원C 공정으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가 향후에 좀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조심스러우신 건가요? 네네, 저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마이크론이 또 깜짝 등장을 했어요. 엔비디아는 저전력 D램을 쌓아 제작하는 소캠이라는 마이크론 제품을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 글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력한 경쟁자로 좀 자리매김할지 마이크론의 입지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마이크론이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주가도 굉장히 맞아요. 좋고요. 사실 공식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에 이어서 HBM4 샘플 납품했다라고 발표도 했고,
소캠은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프로젝트 자체를 이제 마이크론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물량 배분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DRAM 시장 같은 경우가 커머디티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렇게 3강 체제가 구축되고 사실상 새 업체가 이제 과점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커머디티 시장의 특성상 기술도 중요하지만 생산 캐파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캐파가 많은 업체가 치킨 게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사실 3위의 자리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뭐 HBM이나 소캠 그리고 뭐 와이드 I/O 같은 이런 커스터마이징 시장으로 DRAM 시장이 바뀌면서 기술력이 굉장히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고착화된 3위의 자리를 뺏을 수 있는, 그러니까 3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많은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마이크론한테 어느 정도 지분을 좀 내어주는 건 아닌지, 마이크론이 잘 나가는 건 물론 좋지만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렇죠. 근데 뭐 방금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마이크론이 기술력으로 승부를 건 거고 뭐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기술력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또 엔비디아 대항마로 꼽히는 AMD가 하반기 출시할 신규 AI 칩으로 많은 호평을 받아서 우리 AMD도 한번 집중 조명을 해보고 싶은데 빠른 시일 내에 AMD와 엔비디아 2강 체제로 좀 재편이 될지 아니면 그래도 확실한 엔비디아의 독식 체제가 이어질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엔비디아의 AMD의 새로운 칩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잘 깜짝 가요. 놀라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AI 학습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의 격차가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 있고 엔비디아의 생태계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학습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AI가 등장한 지 벌써 3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일부 시장이 넘어가고 있는데 학습에서는 이제 속도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 가치였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경쟁사들이 따라갈 수 없었고 다만 이제 추론의 시장에서는 이제 고객의 니즈가 좀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격과의 균형을 찾는 수요가 생기고 있고요.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빅테크 업체들의 자체 AI 반도체인 이제 ASIC 시장이 부각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AMD의 이번 발표도 그런 이제 추론 시장에서 AMD만의 영역이 생길 수 있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해서 주가적으로는 꽤 큰 호응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론적으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생태계는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추론 시장에서 새롭게 생기는 좀 기회 시장에서 AMD나 뭐 ASIC 같은 시장이 새롭게 좀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AI 안에서도 학습 시장이 있고 추론 시장이 있는 건데 학습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입지가 너무나 독보적이고 추론 시장이라는 이제 신흥 시장, 떠오르는 신흥 시장에서 AMD의 입지가 좀 굳혀지고 있으니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각될 가능성이 생겼으니 지켜보자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AI 추론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AMD의 등장, 당연히 AI 칩 관련해서 수요도 늘어날 거고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니즈도 있을 거니 한국 시장에는 긍정적인 뉴스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고객사 다변화는 굉장히 좋은 변화이고요. 근데 뭐 HBM, 한국 반도체 시장은 이제 HBM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HBM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 발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MD가 발표한 제품들의 HBM 탑재 용량이 기존 엔비디아 제품 대비 매우 높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B200 같은 경우는 이제 192GB였는데 MI300 같은 경우는 288. 그리고 내년 출시될 MI400 같은 경우는 432GB를 탑재할 계획을 밝혔거든요. 사실 저희가 직관적으로는 추론 시장의 핵심이 실시간 답변이고 학습 내용을 한 번에 많이 가져올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HBM 용량이 커질 거다라고 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AMD가 변화의 신호탄을 좀 쏴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또 한국 시장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지금 기존 D램, DDR 쪽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고사양 반도체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가운데 DDR 수요는 또 늘고 있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뭐 지금 가격 상승 전망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소식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마이크론, 뭐 중국 창신 메모리 이렇게 메모리 업체들이 일찍 구형 D램 DDR4 생산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나중에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가격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과거의 스마트폰이나 이제 클라우드 서버 때의 사이클과 다르게 이번에 D램 업사이클은 수요 드리븐이 아닌 공급 조절이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최근에 DDR4의 엄청난 가격 상승 역시 선두 업체들이 생산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네. 공급 부족이 야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선두 D램 업체들은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는 이제 선생산 후 판매 정책이 우선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설비 투자를 정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공급 조절로 인한 가격 상승 사이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속된 말로 지금 뭐 배신자가 생기지 않는 한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D램 중심의 영업이익 개선세는 내년까지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배신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업체들끼리 약속을 하고 우리 이제 중단하자 그리고 이제 가격 올리자 약간 이런 무언의 약속을 하고서 이제 하는데 배신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 이게 뭐 무언의 약속이니까요. 이렇게 가격이 너무나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익에 눈이 멀면 충분히 배신자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근데 경우도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안 생기는 게 현명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가격 상승, D램 가격 상승세 이야기까지 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곧 도래하거든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컨센이 9조까지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향후 하반기 반도체 실적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한데 반도체 실적 하반기에는 좀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남은 2분기 같은 경우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HBM 리더십을 바탕으로 좋은 실적이 계속 나오는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뭐 글로벌 AI 선도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뭐 멀티플적으로 큰 부담이 있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는 단기 점유율보다는 중장기적인 이익 체력 개선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단기 실적은 기대 대비 살짝 부진할 수는 있겠으나 주가적으로는 이러한 회사의 좋은 변화들을 반영해 줄 만한 레벨로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즉 밸류에이션이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도 뭐 부담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2분기에는 두 기업의 좀 그래도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말로 좀 저는 해석을 해봄직한데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쪽은 어떻습니까? 뭐 이제 관세 부과 이야기도 계속해서 속속 들려오고 있지만 미국 상원이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미국의 생산 기지를 좀 투자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세액 공제율을 기존 25%에서 30%까지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단행한다라는 소식 속에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훈풍을 불어 넣었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이것이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직접적 수혜가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해당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하원이랑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추후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국내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텍사스주에 테일러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설비 투자 비용 절감 효과를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큰 그림에서는 아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리쇼어링 정책을 강조하면서 다수의 빅테크 업체들, 뭐 인텔이나 TSMC, 마이크론, 애플 등이 지금 미국 내 투자를 발표한 상황인데요. 반도체 이제 투자 세액 공제 적용이 2026년 말까지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투자를 발표한 업체들이 실제 시설 투자를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뭐 관련 업체로 장비나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일부 수혜가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설비 투자 비용 절감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기대해 봄직한 대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아까 2분기 실적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SK 하이닉스 영업이익 9조 원 이야기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견조한 실적은 예상되고 있으나 주가가 또 따라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에너지를 좀 분출해줘야 되는데 글쎄요. 삼성전자는 계속 이렇게 박스권 흐름 이어가고 하이닉스 홀로 좀 독주가 이어질 거라고 하반기 이 전자닉스의 주가 추이는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도 여쭤볼게요. 아까 얘기 같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하이닉스는 계속 견조한 이제 HBM 리더십을 바탕으로 실적도 좋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글로벌 AI 선도 업체들과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또한 이제 사실 여러모로 많은 분들의 기대 대비 좀 부진한 상황이긴 하나 저희는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큰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얘기 드리는 이제 디램 중심의 업사이클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 주가에서는 더 올라갈 룸이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어느 보고 정도까지 있습니다. 좀 보세요? 하반기에는? 그래야지 또 지수가 지금 막 유동성 장세고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네네. 속에서 조금 말씀하기 곤란하신가요? 근데 뭐 통상적으로는 뭐 PBR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저점을 PBR 기준으로 1.1배 정도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의 주가 수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계에서 또 슈퍼을이라는 소부장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 반도체가 이렇게 올랐을 때는 소부장 쪽도 함께 이제 키 맞추기식으로 잘 올라와줬던 것 같은데 최근 시장 트렌드가 워낙 이제 대장주만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로만 쏠리는 것 같아요. 반도체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네. 자, 그럼 반도체 소부장 쪽, 특히 뭐 장비 쪽이라든지 뭐 소재 쪽 이런 쪽도 이제 키 맞추기식 반등을 좀 하반기에 기대해 봄직한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큰 그림에서는 저는 이런 슈퍼올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뭐 로우 리스크 투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제조 업체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랑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마치 1세대, 2세대로 나누기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나라 제조업이 확장되던 시점에 일본 업체들의 점유율을 뺏어왔던 것처럼 지금은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 업체들은 완전한 슈퍼을이 돼서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좋은 주가, 왜냐하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니까요. 좋은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이런 반도체 제조 업체, 소부장 업체들이 일본의 슈퍼올 기업들처럼 저희는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가시는 게 좋은 투자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공식적으로 어떤 종목 주목하시는지도 뭐 리포트를 쓰셨는지요? 네, 뭐 너무 대본에 없는 질문 줘서 네네. 죄송해요. 아니, 저희 하우스에서는 뭐 리노공업이나 파크 시스템즈 이런 기업들 좋아하고 있고요. 리노공업, 파크 네. 시스템즈. 뒤에 뭐 얘기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기판 업체 중에서는 이수페타시스나 최근 기판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주사긴 한데 이제 그런 기판의 주요 원자재인 CCL을 하고 있는 주두산 뭐 이런 업체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두산 쪽까지 알겠습니다. 기판 쪽 코리아 서키트뿐만 아니라 이수페타시스, 주두산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해주신 가운데 사실 너무 이제 정부 정책 뉴스, 해외 뉴스가 많이 쏟아지니까 정리가 좀 필요해 보여요.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이슈와 모멘텀은 연구원님이 보시기엔 어떤 모멘텀과 뉴스가 있는지 좀 쫙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연초부터 엔비디아 및 이제 관련 공급망들을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의 핵심 논리가 주요 ODM사들의 이제 수율 이슈로 인한 재고 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엔비디아는 이제 PCB 단으로 출하를 하고 나면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고요. 그 블랙엘 칩을 받아와서 주요 ODM사들, 이제 폭스콘이나 퀀타 위스트론 같은 업체들이 서버 렉단으로 생산을 해서 이제 CSP 업체들, 뭐 메타나 아마존 이런 업체들로 나가는 밸류 체인입니다. 근데 이제 ODM사들이 서버 렉단 생산에서 수율 이슈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산 출하가 안 되고 있고 재고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1분기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재고로 계속 쌓이니까 하반기에는 엔비디아로부터 블랙엘 주문량을 줄일 거다라는 논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주가가 매우 좋지만 1분기에는 주가적으로 좀 부진했던 이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1분기에 실제로 굉장히 출하가 안 됐었는데 다행히도 4월에는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수율이 개선되면서 꽤 많이 출하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이 부분이 어떻게 수율이 개선되면서 출하량이 올라오는지가 AI 공급망 관점에서는 굉장히 핵심 이슈이지 않을까 싶고요. 기대보다 더 많이 출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연중 굉장히 견조한 AI 반도체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 AI였던 만큼 이 AI 중심이 되는 반도체 관련한 정부 정책에 이 산업 초격차를 위한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지 여부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 주목해야 할 정책과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연구원님. 사실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어서 대표적으로는 최근 산업부에서 이제 팹리스 맞춤형 인프라 구축 산업을 발표했는데요. 결국 이게 반도체 업계가 잘 아시겠지만 설계에서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결국 장비 소재로 이어지는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정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중소형 업체들인데 이제 고가의 설계 장비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이라서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꽤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이 보시면은 하반기 반도체 토픽 종목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긴 했는데 제가 최근에 자료로 한번 썼던 내용이기도 해서 사실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제 고속 데이터 전송 그리고 이제 신호 손실 최소화가 굉장히 핵심적인 전기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측면에서 저는 PCB 즉 기판과 그 기판의 메인 원재료인 CCL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PQ 성장이 모두 가속화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가속기 쪽으로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이제 기판 업체 중에는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이제 그 기판의 주요 원재료인 CCL을 만드는 두산전자를 갖고 있는 주두산까지 최근에는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네요. 이수페타시스와 이제 두산을 한번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신 만큼 두 종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양승수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